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 재산을 은닉한 부실 관련자를 알고 계신 분 아십니까? 혹시 이 한국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이 LA를 방문해서 지금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고에 관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고인에게는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이 생소한 한인들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네, 보험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고객의 예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또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지금 이 공사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FDIC 같은 네, 맞습니다. 기관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이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책임 추궁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금융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임직원들 또 채무자들이 해외로 은닉한 그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도 역시 담당합니다. 네, 이런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인사가 최근에 LA 한인타운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 조상원 본부장이 지난 16일 LA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네. 조 본부장은 여기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신고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이 센터는 2002년 5월에 설치돼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목적과 업무 그리고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 은닉 재산 신고센터, 기존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또 신고의 접수 관리부터 해서 조사 그리고 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 측은 은닉 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회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요 내용이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부실 관련자라는 게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실 관련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실 관련자랑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실 책임자입니다.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해서 공적 자금 또는 예금보험 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 등입니다. 어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부실 채무자인데요. 네. 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 떼먹고 도망한 사람들 문제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부실 관련자는 이 설명을 좀 들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아니 그 상대방이 부실 관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여부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은닉 재산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신고자가 직접 그 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요. 총영사관이나 아니면 한인회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부실 관련자 명단을 제공하긴 어렵다 하니까요. 그래서 신고자가 이제 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당담자와 상담을 통해서 부실 관련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공사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실 관련자의 어떤 재산이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부실 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 해외는 여기 미국을 미국이죠. 포함하죠. 그렇게 한국과 미국 등의 은닉한 재산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돼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같은 경우 은닉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도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되나 주저할 때도 있고요.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 정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그 향후 신고 포상금 산정 시에 그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가 회수 기여도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아하. 구체적일수록 신고자에게 유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일수록 포상금이 더 많아지겠네요. 네네. 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신고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같은 재외국민 또 미 시민권자 같은 외국인도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이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많이 신고하는 편이에요? 네, 그 신고센터가 앞서 2002년에 설치됐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그게 그 후에 2021년 작년 12월까지 총 428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많네요. 그로써 799억 원을 회수했다 해요. 그리고 이 428건 가운데 해외 신고가 39건으로 약 9%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신고로는 약 130억 원 회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보험공사는 많은 재외 국민들의 협조로 이렇게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다면서 한인사회 앞으로 협조를 당부했고요. 특히 미국까지 와서 홍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공사가 발견한 해외 재산 39건 가운데 20건이 이곳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비중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높고요. 공사 측은 그래서 이 미 한인 사회에 특별히 더 협조를 구한 겁니다. 그 주위에 이상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월급쟁이였을 텐데 돈이 많은 사람들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보긴 봐야 돼. 자,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은닉 재산 신고는 한국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그리고 우편, 메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신고는 주로 인터넷과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면 되겠고요. 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서 한 화면에서 그냥 신고가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경우엔 별도로 수신자 부담, 이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전화를 통한 구두 신고는 불가능하고요. 상담만 가능하다 하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네.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공사는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네. 개인정보보호법 또 예금자 보호법 같은 그런 법령에 따라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그리고 신고 내용은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자의 신상정보 또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자들이 가장 흥미가 있는 게 이제 내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300만 달러네, 그러면. 와우, 네. 네. 그게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감안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회수 금액 구간별로 법원 결정 등에 따라서 비율로는 5%에서 최고 20%까지 그 안에서 지급이 되고요. 현재 신고 포상금은 최고 한도 30억 원입니다. 실제로 이 포상금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네, 사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캄보디아 은닉 부동산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공사 측은 한 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 A씨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매입해서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회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미화 800만 달러를 회수했고요. 포상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실 관련자가 제3채무자와 소송 중임을 이제 알게 된 신고였습니다. 부실 관련자 B씨가 제3채무자 C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 8억 원에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회수 진행해서 12억 원 회수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억 3,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실 관련자의 비상장 주식을 알고 있는 그런 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은 부실 관련자 어떤 산업 대표이사 D씨가 네. 어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고요. 그렇게 보유 주식 공매를 통해서 7억 5천만 원 회수해서 포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그런 네. 반면에 이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다음 5가지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이 제외됩니다. 첫 번째, 공사나 채권 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부실 관련자의 본인의 명의로 등기돼 있거나 하는 그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고요. 셋째는 채권 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신고자가 현행 법령 위반하고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익명으로 신고를 해서 신고자 확인이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5가지에 포함된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모든 조건이 다 해당이 돼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공사 측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금 흐름 조사와 이해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서 회수 실익 유무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수 실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파산 재단에 통보를 해서 채권 보전 조치,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 회수 절차가 모두 다 종료되면 그때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반영해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법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신고 전화 상담 번호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수신자 부담, 미국 전화번호 그리고 인터넷 접수를 위한 공사 홈페이지 주소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고가의 자동차 몰고 다니는 이웃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참 네.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고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또 처단이 돼야지 마땅한 거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네.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잡아넣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잡아 네. 넣어야 됩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네. 이제 조금 좀 망설여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나쁜 사람들은 잡읍시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